하정우 감독이 평소에 꼴배기 싫었던 인물들을 묘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로비는 하정우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이고요. 데뷔작인 롤러코스터의 경우 일부 장면들이 쇼폼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재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비행기에서 그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지훈 배우가 연기하는 그 안과 의사가 나서는 장면인데요. 어디에요? 뭐 이러면서 나서는 장면인데, 이번 로비에서도 이지훈 배우가 1인 다역으로 출연하면서 신스틸러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 로비 무대 인사에도 그때 롤러코스터 에서 나왔었던 이 안과 의사 복장을 하고 무대 인사 같이 다니고 있는 것 같던데, 그만큼 쇼폼 덕을 많이 본 작품인 것 같습니다. 허삼과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번 로비에서는 블랙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면서 쉴 틈 없이 던지는 말장난 개그와 함께 현실 풍자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명품 조연 배우 어벤져스의 연기 차력쇼를 보고 싶거나 하정우 감독 작품 특유의 가랑비에 옷 젖는 이 능청스러운 말장난이 취향이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빵빵 터지는 스타일의 개그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촘촘한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저냥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봤는데,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줄거리를 설명을 하자면은 하정우 배우가 연기하는 윤창욱은 뛰어난 기술력 하나를 믿고 스마트 도로 국책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로비 실력이 뛰어난 경쟁사 대표인 손광우가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술력만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실감한 윤 대표가 로비 골프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국책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향숙 장관과 최우현 실장, 그리고 이 최 실장과 윤 대표를 엮어주는 박 기자, 그리고 최 실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윤 대표가 영입한 최 프로 등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소감과 영화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스포일러가 크게 막 중요한 작품은 아니라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궁금하시면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골프 영화라고 하니까 골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입장벽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골프채 한번 앉아본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이 감상을 했습니다. 이 골프보다는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로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골프는 그냥 그 로비 무대 제공 소재 정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 영화상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 정도만 그냥 대충 이해하고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푸른 잔디가 펼쳐진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안에서 은밀한 거래, 계급 간에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공정함을 가장한 특권의식이 만연한 전쟁터로 이 골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대 골프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로비 문화의 단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원칙을 저버리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이중성과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죠. 코미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 빵빵 터지는 큰 웃음을 기대하신다면은 다소 실망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하정우 감독의 코미디 스타일이 빵빵 터지는 개그라기보다는 이 가랑비에 옷 젖는 능청스러우면서도 말장난을 하는 인물이 무표정을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 대사를 주고받는 배우들 사이에서의 말의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되게 잘 살리는 감독인데, 요런 스타일의 개그구나라는 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다 살리는 감독의 연출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정우 감독의 전작들을 보더라도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매력들을 섬세하게 살려내는 능력이 돋보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점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버려지는 캐릭터 하나 없이 캐릭터가 모두 사는 걸 보면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에게 다 애정이 담겨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나오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감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캐릭터만 추려서 감상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단연 김의성 배우가 연기하는 최우현 실장이 강렬한 인상을 주죠. 원칙주의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비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고요. 프로골퍼 진프로의 팬이라는 이유로 질척거리는 그 연기를 실감나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잘 살렸더라고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권력자의 위선적인 모습을 코믹하게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혹시 이 최 실장이라는 캐릭터는 하정우 감독이 평소에 꼴배기 싫었던 인물들을 묘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콕 집어서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하정우 감독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연예계 활동을 했을 건데 그동안 봐왔던 꼴불견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래곤볼 모으듯이 집합시켜 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빌런 캐릭터로 만든 것 치고는 와 진짜 저런 개저씨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현실감 때문에 더 역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최 실장과 이혼을 앞둔 부부로 나오는 인물이 강맑은 배우가 연기하는 조향숙 장관인데 이 넷플릭스 폭삭소가수다에서 여관 주인으로 나와서 부산 인심 찌기지에 라는 요 대사와 함께 신스틸러 역할을 했던 배우죠. 근데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 연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폭삭에서도 그렇고 이번 로비에서도 그렇고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좀 아쉬웠던 배우와 캐릭터들도 있었는데 우선 아쉬웠던 배우는 진프로를 연기하는 강혜린 배우입니다. 비주얼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연기를 물론 워낙 쟁쟁한 대선배들 틈에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감도 있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윤 대표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진프로이기도 하고 최 실장의 개저씨 모먼트를 다 받아주는 역할이기도 해서 극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정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순수한 이미지와 골프 폼을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캐스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연기력까지 어느 정도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쉬운 캐릭터는 최시연 배우가 연기했던 마태수라는 인물인데 이 캐릭터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로 이제 느껴지는데 이 마태수 혼자 너무 만화적인 캐릭터로 느껴지더라고요. 극에서 좀 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뭐 이동희 배우나 현봉식 배우, 박병은 배우, 차주영 배우, 박혜수 배우, 곽선영 배우, 김용수 배우 이런 진짜 조연 배우계의 어벤져스라고 불러도 될 만큼 대한민국 명품 조연 배우들이 총출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을 한 작품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그냥 티켓값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게 끊임없이 말장난 잽을 던지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 대사가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일부 구간에서는 대사가 잘 안 들려요. 이 대사가 아예 막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의 강점이 대사라는 거를 제작진이 잘 알고 있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대사 전달력만큼은 신경 써서 살렸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OTT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은 자막이 지원이 될 거니까 뭐 해결될 문제 같긴 한데 극장 관람 경험으로서는 썩 좋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명품 조연 배우들을 통해서 하정우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 실장에게 윤 대표가 얘기를 하죠.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달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최 실장이 차라리 특혜를 달라고 해라. 그게 더 쉽다. 특혜를 주려고 하면은 그냥 한쪽 편만 들어주면 되는데 공정하게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또 불공정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골치가 아프다. 어차피 공정한 건 없다. 어떻게 해도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공정을 외치지만 과연 진정한 의미의 공정은 존재하는가? 혹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정이라는 이상적인 가치가 실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려다가 좌절하고 결국 똑같이 불공정 경쟁에 뛰어드는 윤 대표의 모습이 씁쓸하게 보이더라고요. 최 장관의 추태에 역겨움을 느낀 진프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 해서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변해가던 윤 대표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결국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사실 현실에선 그러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는 202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오정세 배우의 수상소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상소감의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꿋꿋이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저에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남겼죠. 영화 로비 역시 이 오정세 배우의 수상소감처럼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작품은 하정우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 스타일의 사회 풍자극이고요. 공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지키기 힘든 이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이거를 유쾌하게 표현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정우 감독이 연예계 활동을 오래 하면서 마주했던 부조리하거나 추하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을 영화 속에 투영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반까지 유지되던 리듬감이 후반부에는 다소 느슨해지면서 이야기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요. 영화가 사건 중심의 전개보다는 캐릭터의 관계나 대사 아니면 상황이 주는 아이러니에 의존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 같기도 했습니다. 말맛과 캐릭터의 매력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이것이 서사를 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익분기점이 150만 관객이던데 넘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하정우 감독이 차기작을 또 제작에 들어갔는데 영화 제목이 윗집 사람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개봉 예정이라고 하고 윗집 부부 하정우와 이한이의 소란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불편을 겪던 아랫집 부부인 공효진과 김동욱이 우연히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각자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시놉시스만 딱 봐도 요것도 대사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딱 들죠. 하정우 감독이 스킬업을 해서 이 작품은 좀 흥미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